자, 부가치세 신고 납부 우리 11주차 마지막 3교시 수업 자,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X 1년도까지는 잘 처리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 X 2년도 거 요거 딱 금강 해수 한 건밖에 없네요. 요거 이제 우리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대손색 공제 신고서를 가서요. 자, 이게 3월 15일 날에 해수가 되었기 때문에 3월 15일에 속하는 확정신고 기간에 다시 매출세액에서 가산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4월에서 6월. 자, 대손 확정일이 이게 언제 거였죠? 금강 거니까 X1년 12월 15일이니까 자, 대손 금액은 우리 얼마 받았죠? 44만원 받았습니다. 자, 특이한 거는 마이너스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래처는 금강. 자, 대손 사유는 우리 그때 파산으로 인해 가지고 대손이 발생했는데 이제는 우리 해수를 했다. 그죠? 자, 없으면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고요. 자, 신고서로 한번 가볼까요? 왜 안 보이지? 자, 이렇게 떴네요. 자, 대손색 가감에서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플러스 금액으로 해놓으면 여기 대손색 공제를 받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뜨는데 이제는 해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가지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플러스로 표시가 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신고서 작성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잘 판단만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번 문제 잘 풀었어요. 이게 막 천왕 그리고 금강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대손 관련해서 공부할 때 이렇게까지 막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문제를 풀고 나면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했었다 그죠? 자, 이번에는 가세표준과 매출세액 요거 이제 신고서 작성하는 어떤 그런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요렇게 나와 있네요. 문제가 자,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뭘까요? 쭉 보면 아하, 부가치세 신고서와 그리고 가세표준 명세를 작성을 하래요. 그러면 하면 되겠다. 그죠? 자, 우선은 자, 요거 메인 매출전표 입력해서 놓고 불러오게 되면 편하긴 한데 입력할 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부가치 신고서에다가 바로 입력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X1년 요거를 2020년도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그죠? 자, 기간을 설정을 해줍니다. 아이코, 뭐, 좀, 입력된 게 많네요. 자, 여기서 공란으로 두고 바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 여기 가세 부분입니다. 자, 국내 판매 부분이고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네요. 자, VT가 미포함되어 있네요. 자, 세금 계산서니까 여기에다가 5천만 원을 넣어주면 되겠다. 그죠? 요렇게. 자, 요거 됐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분이네요. VAT 포함이고 3,3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3천만 원만 입력해주면 되겠네요. 여기다 그죠? 신용카드는 이렇게. 그럼 세액이 300만 원 달라붙어서 3,300만 원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우리 일반 영수증 분입니다. 자, 일반 영수증 분에 대해서는요. 자, 우리
어디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냐면 일반 영수증은 우리 정규 증빙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기타 있죠. 기타.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VAT가 포함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2천만 원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럼 자동으로 200만 원이 붙을 겁니다. 자, 그리고 수출분입니다. 자, 수출분은 자,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분이기 때문에 요거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느낌 오죠? 자, 그래서 4천만 원을 여기에다가 입력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직수출분이 있네요. 직수출분은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타에다가 6천만 원을 입력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타 거래처에 제품을 무상으로 증정한 게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 그때 공부한 거 기억나나요? 우리 간주 공급에 해당되고 나면 자, 비상 그 뭐냐 감가상각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자, 시가가 우리 부가세법상 가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원가 120만 원을 무시하고 시가 180만 원이고 간주공급은 징배장 반출을 제외하고는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4번 안에다가 그 180만 원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2180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면세 제하입니다. 자, 면세 제하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매출액입니다. 자, 요거는 어디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느냐? 요거는 가표 명세를 열어서요. 자, 우리 요것도 우리가 매출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 주는 겁니다. 아셨죠? 일단 자료를 먼저 불러 볼까요? 아이코, 자료가 가표 명세가 왜 안 불러질까요? 다 봤다가 왜 안 불러와지죠? 뭐 불러와졌다 치고 자, 여기에다가 우리 계산서 발급 금액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얼마 했다고 했죠? 아이고, 자, 1,5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1,500만 원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산서 발급 금액이 한 건인가요? 그러면 1,500만 원을 여기다가 다시 한 번 더 입력을 해주면 되겠네요.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그죠? 여기는 총금액, 그리고 여기에는 계산서 발급 금액,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어렵지는 않고요. 이번에는 간주 임대료입니다. 간주 임대료. 자, 간주 임대료인데요. 우리 그 부동산을 임대를 해주게 되면 우리 주택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 가세 용역이 돼버리잖아요. 자, 간주 임대료가 전세금이 1억이었어요. 그리고 11월 1일에 1억 2천으로 인상을 했어요. 아하, 보증금을 변경했네요. 한번 문제를 꼬았다, 그죠? 자, 당해 연도는 총일수가 365일이고, 왜냐하면 6년이라면 366일을 적용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 예금 이자율을 어떻게 했나요? 4%로 하고요.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그냥 버리래요. 자, 그러면 우리 기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 10월에서 12월분, 그러니까 2기 학점신고 기간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 그죠? 자, 10월달은 우리가 31일로 된다, 그죠?
이거는 31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월하고 12월은 어떻게 되어 있죠? 자, 그 뭐냐, 11월은 30일, 12월은 31일, 그러니까 61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이 달라집니다. 10월 달까지는 1억 원이고요. 그리고 11월 분하고 12월 분은 보증금이 1억 2천이 돼버립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자, 곱하기 31일입니다. 자, 곱하기 61일입니다. 자, 이것을 더합니다. 자, 더하고 어떻게 하느냐? 자, 나누기 365일. 자, 일수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심플하게 4%를 적용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 자, 1억 원에다가 곱하기 31을 n 플러스, 자, 1억 2천에다가 곱하기 61일 n 플러스 mr하고 나누기 365일로 나눠주고 곱하기 0.04를 곱해주고 나면 114만 1917.8 뭐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벌이래요. 그죠? 그래서 가사표준이 자, 요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자, 우리 간주 임대료 계산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보증금에다가 그리고 임대 일수를 곱해주고요. 그리고 365일이나 6년이면 366일을 나눠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자율을 곱해주고 나면 간주 임대료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이것을 어디에다 더해줘야 되느냐? 간주 임대료도 우리 직접적으로 부가치 간주 임대료도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4번에다가 적어줍니다. 자, 2180만 원에서 더하기 1141917 하고 나면 2294만 1917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간주임대로까지 잘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간주임대로는요, 자, 요거 수익금액에 제외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세표준 명세에서 여기 수익금액 여기 있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금액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도 잘 따라와 줬어요. 간주임대로까지. 자, 이번에는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 내역을 한번 입력을 하는 거네요. 자, 국내 매출이고 그러니까 가세가 된다. 그죠? 세금 계산서 발급분입니다. 그리고 VT는 미포함되어 있네요. 자, 매출 금액이 2천만 원이니까 세액은 200만 원이 되겠다. 그죠? 이게 아니라 자, 요게 되겠다. 그죠? 자, 예정신고 누락분 여기 클릭하고 나면 자, 오른쪽에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이렇게 금액을 입력하면 이게 안 들어갑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은 보통 오른쪽 서식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정신고 누락분이 7번이다. 그죠? 자, 7번을 따라갑니다. 자, 매출 예정신고 누락분이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잖아요. 그죠? 가세분이고 세금 계산서니까 여기에다가 2천만 원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것도 입력을 참 잘했습니다. 자, 4번. 자, 대손 발생 내역이네요. 자, 우리 20X1년 10월 3일 날에 거래처의 파산이네요. 그죠? 자, 요거 X0년도 매출이었는데요. 자, 요 금액 자체가 X1년 10월 3일 날에 파산이 되어 가지고 지금 대손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대손 금액이 770만 원이니까 이 770만 원에 곱하기
10에 나누기 110을 하게 되면 우리 대손세액 공제 금액이 됩니다. 자, 이게 7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누락한 게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거, 그 내용이 있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 조금 자유롭게 풀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실력을 좀 잘 갖춘 겁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그 풀기에는 어떤 그 함정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누락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가표 명세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근데 누락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런 그 노말하지 않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챙겨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여기 가세표준과 매출세액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우리 공부를 한번 해본 거예요. 아셨죠? 자, 여러분들 잘 풀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 가표 명세,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수익 금액에서 여기 노노. 자, 여기 면세 수익 금액 있죠? 요거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자, 요거 적어주고 다시 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이라서 여기 한 번 더 적어줬다. 그죠? 그리고 우리 아까 간주임대로 여기 있죠. 네. 간주임대로는 여기도 입력이 돼야 되지만 입력하고 나서 이거 수익금액 제외.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입력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방법과 그리고 법인세법에서 우리가 그 간주임대로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죠? 네. 자, 이렇게 입력을 잘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토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문제를 이렇게 풀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매입세액 쪽으로 넘어왔네요. 자, 매입세액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할 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매입세액은 이렇게 계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세금 계산서 수치부는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자, 고정자산 매입분 외에 매입은 일반 매입분입니다. 아셨죠? 납부 외에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고정자산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것 중에서 이 고정자산은 감가상각 자산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정자산 매입분이 아니면 전부 다 일반 매입분으로 밀어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매입세액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금액이랑 세액을 같이 적어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또 하나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잖아요. 세금 계산서 수치분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용용 소형 승용차를 구입을 했어요. 자, 1000만 원이었습니다. 매입세액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비용용 소형 승용차는 우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여기에다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다가 적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면 16번을 따라가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0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공란이니까 0이잖아요. 그죠? 세금 계산서 수치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을 보게 되면요. 자, 14번의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입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 14번 쭉 따라다 보면 여기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매입분입니다. 아셨죠? 이 신용카드로 매입한 매입분은 여기에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그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3번 날에다가 입력했잖아요. 그죠? 신용카드 매출분은. 하지만 신용카드 매입분은 우리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여기에서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카드로 그 뭐냐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를 구입했다. 그렇게 되면 애초에 넣어주질 않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아셨죠? 세금 계산서 수치부는 먼저 적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다가 적는데 신용카드로 매입을 했는데 그게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대상이었다면 애초에 여기에다가 입력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요렇게 매입세액은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정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면요. 우선 원칙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세액이 공제 대상 가능한 매입세액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사업 무관이라든가 대표자 개인이 사용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아셨죠? 자, 그리고 공급하는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 그러면 매입자가 신청에 의해 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가지고 매입세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를 여러분들은 잘 외워야 됩니다. 아셨죠? 자, 협력 의무 불이행에 따라 가지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거나 또는 세금 계산서에 기재되는 필요적 기재 사항들이 불명확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 세금 계산서를 받게 되면 나중에 합계표가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냥 자, 4월 1일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또 하나.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냈어요. 자, 하나하나 세금 계산서를 전부 다 수치를 했습니다. 맞았죠? 그리고 나서 부가가치 탭에 들어가서 여기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합계표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요거를 어떻게 서식이 종이로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자, 뭐 매출처 그리고 매수 그리고 가액, 세액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그 뭐냐 지금 내가 반대로 했네요. 바본가 봐요. 이게 아니지. 지금 우리 매입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가 본 거는 매출처별. 그죠? 자, 우리 매입인데 제가 잘못했네요. 자, 51번으로 자, 그리고 또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요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우리가 본 거는 아까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고 우리는 매입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아까 반대로 했었었네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종이로 한번 볼까요? 자, 요걸 우리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갑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자, 이런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제출이 되지 않거나 불분명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세금 계산서가 잘못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필요적 기재사항들 다 외우고 있죠?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세금 계산서 이미지를 좀 따봤습니다. 자, 우리 세금 계산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자, 공급자, 우리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또는 성명 또는 명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상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자, 공급받는 자는요. 그렇죠. 등록번호.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이고요. 세 번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세액입니다. 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세액입니다. 자, 네 번째, 작성 연월일입니다. 공급 연월일이 아니고, 그죠? 자,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아셨죠? 자,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돼 있다고 하면 불분명한 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 자체가 처음에 잘못되어 있으면 합계표도 잘못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입니다. 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한 거는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가세기간, 만약에 뭐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확정신고기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가세기간이 끝난 후 6월 30일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하게 되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사유를 조금 외워줘야 됩니다. 자, 뭐 이런 뭐 카테고리 같은 것들은 그 뭐 이게 부가치 미창출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또 이렇게 또 묶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셨죠? 자, 4번은 원칙을 위배한 겁니다. 사업에 사용할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이 돼야 되는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거니까 어떤 거예요? 업무 무관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안 해줍니다. 자, 다섯 번째, 비용업용입니다. 영업용이 아닌 거. 자, 우리 업무용, 그죠?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거 8인승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9인승을 9인승부터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가 아니면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니까, 그죠? 뭐 카니발 같은 것들 9인승짜리 이런 것들은 가능해요. 그리고 경차도 가능합니다. 아셨죠? 자, 근데 이런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는 우리가 돈을 벌면 가지고 싶은 뭐 세단이라든가 이런 그 비싼 자동차들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대부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접대비로 사용한 것도 빼주지 않습니다. 뭐 거래처에 선물로 주기 위해서 구입한 것들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입니다. 자, 이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어차피 자, 요런 논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가세 사업자가 한 명 있고요. 그리고 면세 사업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면세 사업자입니다. 자, 이 가세 사업자로부터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 그죠? 자, 서로 매출이 발생할 때, 그리고 매입이 발생할 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 사람을 더 달아야 되겠다. 그죠? 소비자. 네. 자,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가세 사업자는 자, VT가 가세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매출세액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면세 사업자는 소비자한테 판매를 할 때 면세 물품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나요? 자, 매입할 때 가세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세 사업자가 가세 사업자로부터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세액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자, 하지만 면세 사업자는 매출할 때 이미 매출세액이 없잖아요. 납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세액을 불공제 해줍니다. 그럼 소비자는 세부담, 그러니까 면세로 구입하는 거죠. 면세로.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는 면세잖아요. 그죠? 요렇게는 가세, 요렇게는 면세. 하지만 소비자가 사실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면세 사업자가 중간에 껴 있으면 우리 저번에 배웠다. 그죠? 한수 효과, 누적 효과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오히려 소비자가 더 많은 부담을 어떤 그 공급 가액에 대해서 더 많은 부담을 한다고 여러분들 우리 배웠습니다. 자, 요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매출세액도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도 불공제해 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개념을 좀 잡아주세요. 자,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토지의 공급은 면세입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자체가 없습니다. 이걸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토지를 매입을 하고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토목공사나 기타 등등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용역을 제공받아야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토지를 조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런 토지를 조성할 때 자, 우리 토목공사 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에는요, 토목공사 회사는 가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토지 자체는 매입세액 자체가 없어요. 하지만 토지를 조성하는 거는 부담하는 매입세액이 있거든요. 요거 안 됩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토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토지의 취득 원가를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를 토지의 취득 원가로 구성시켜 줘야 됩니다. 아셨죠? 나중에 매입세 불공제를 하고 토지를 양도할 때
그때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주 12주차에 우리 매입세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천천히 진도를 나갈 테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매입세액에 대해서 조금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그 뭐냐 리포트 마감주다 그죠? 꼭 제출해가지고 불이익 안 받도록 해주세요. 자, 오늘 또 참 수고 많았습니다.